우리가 두 번째 준비한 주제가 사교육비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냐. 아빠 입장에서 굉장히 내 월급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항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돈을 버는 나는 모르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좀 많은가 봐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학생이 고학년이 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커져요.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사교육비가 나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를 좀 이제 힌트를 드리면 이게 좀 덜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 가장 놀랄만한 소식은 재수학원이 1년에 5천만 원 들더라고요. 학원료만. 네. 그 재수종합학원이 뭐 사실 5천만 원까지 아니에요. 뭐 물론 그렇게 받는 학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재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돼요. 왜냐하면 재수종합반만 다니지 않거든요. 재수를 하게 되면 못해도 3천에서 5천은 일반적으로 남들 하는 만큼 시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일단 사교육비 하면 가장 이제 딱 떠오르는 게 학원비입니다. 그죠? 사교육비는 곧 학원비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국영수 사과 기준으로 2개를 보내야 된다. 그럼 어디를 보내실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을? 영수죠. 네. 원래 학원은 영수입니다. 원래 그래서 학원은 영수학원이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만 보내야 된다면 수학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의 거의 수십 년간 이 학원의 중심 과목은 영어 수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어 수학입니다. 국어 수학이요? 예. 영어 어디 갔어요? 영어. 수능 절대평가도 됐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영어 못하는 학생이 영어 학원 다닌다고 해서 내신 성적이 막 그렇게 막 좋아지거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영어는 요즘에 약간 비중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대입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부모님들의 생각은 영어 수학이에요. 그리고 영어 수학 학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교육 시장에서는 영어 수학 학원이 제일 많아요. 예. 그러니까 보내시는 거거든요, 관성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은 보내시고 그런데 고등학생 대부분 아시겠지만 국어도 중요해요. 요즘 국어 학원도 다 보내거든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은 기본적으로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비용이 얼마냐 이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이 사교육비를 이렇게 지출한다는 게 아니라 사교육비를 남들 쓰는 것만큼은 쓰는 부모님들 평균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영수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60에서 많으면 2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다는 게 뭐 500, 600씩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내에서 많은 게 200. 우리 애는 선생님 학원은 좀 못 버티고 과외로 합니다. 아니면 요거는 학원을 하고 요거는 과외를 합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이게 두 개 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과외비는 여기서 학원비 대비 최소 30%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원비가 10만 원이면 과외비는 최소 13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과외를 섞는 만큼 30%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을 국영수 보내면 학원비가 매달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달 100만 원씩만 지출되냐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왔어요. 지난 시험에서 한국사를 망쳤어요. 엄마 요즘에는 한국사도 다 내신 대비 특강 가고 우리 학교는 시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학원을 가야 된다고. 그럼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한국사는 꾸준히 보내는 학원이 아니라 시험 대비 때만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신 특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한국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학생들은 뭐 사회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학생들도 과학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평소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특강을 들어버리면 내신 기간에는 무조건 평소 학원비보다 더 붙어요.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과탐도 거의 다 보내세요. 제가 국영수 기준으로 60에서 한 200 정도의 평균을 잡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학원비를 이 정도 다 이상 쓰세요. 방학은 또 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건 깔고 일단 까는 거예요. 왜냐면 방학은 시간이 많잖아요. 이 특강이란 거는 원포인트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도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원이다 그러면 생명과학 학원을 다니지만 여름방학에는 그 유전 파트 특강이 또 따로 열려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 유전 특강, 뭐 독서 특강, 문학 특강, 문학도 고전 시가 특강, 막 이런 식으로 특강이 또 아주 세분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저것 쇼핑백에 담다 보면 학원비가 이제 어느 순간 거의 뭐 2배 가까이 돼 있는 거예요. 방학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학원만 얘기합니다. 근데 입시가 학원만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죠? 학원 말고 뭐 또 돈이 뭐 들어가냐 하겠지만 학원은 사실은 요즘에 사교육비에서 한 50%의 영역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인강을 들어야 돼요. 인강 또 별도로 듣나요? 별도로 들어야 돼요. 인강은 인강이야. 학원은 일단은 내신 중심으로 대비를 하는 거고 인강은 수능 중심으로 대비를 하는 거라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인강 사이트가 3개거든요. 이투스,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메 이렇게 3개인데 대표적인 사이트가. 그럼 아이들이 여기서 하나만 듣는 애들도 있는데 보통 또 2개씩 듣거든요. 인강을 요즘에 이제 프리패스라 그래서 일정 돈을 내면 계속 무제한 인강을 들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40에서 60만 원 사이입니다. 그걸 들으면
수능 칠 때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 40에서 60만 원 되는 돈 자체는 한 달 비용이 아니니까 수능 때까지 듣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게요. 교재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제가 펜타킬이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딱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을. 그러면 그 교재가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으세요? 수능 특강 교재가 5, 6천 원밖에 안 하는데 사실은 2만 원도 되게 비싼 교재예요. 그런데 최소 2만 원에서 많으면 5만 원 가까이 합니다. 5만 원 한 권 사주면 예.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아까 펜타킬의 수학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펜타킬의 수학 2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펜타킬의 수학 2도 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미적분을 친다. 아, 난 펜타킬 선생님 너무 좋아. 인강 너무 좋아. 그러면 펜타킬의 미적분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야죠. 그것도 사야 돼요. 그럼 벌써 5만 원씩 받으면 저는 5만 원씩 받을 거니까 제가 팔면 네. 15만 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학 1, 2 미적분 파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 기출 모음집 문제도 따로 팔아요. 그럼 또 수학 1 기출 모음집, 수학 2 기출 모음집, 미적분 기출 모음집. 야 그럼 5만 원 좀 애매하고 한 3만 원씩만 받을게. 그럼 3만 원씩 또 추가해야 돼요. 아, 걔네들 그거 다 학생들 다 풀어요? 풀든 안 풀든 애들이 사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개념서도 2개로 나눠지고 문제풀이 유형도 나눠지고 실전 문제풀이 유형서 그 다음에 펜타킬의 수학 1, 2 킬러 문항 모음집 이것도 딱 따로 팔아요. 사골처럼 우려먹네. 그리고 뭐 모의고사도 1차 모의고사, 2차 모의고사 뭐 물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실력에 따라서 1년 커리큘럼을 다 짜놓은 것이거든요. 교재비를 사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10건만 사도 근데 더 큰 문제는 얘가 수학만 하냐는 거예요. 내가 펜타킬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 수학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 한 선생님이 문제를 낼 수 있고 교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선생님 것도 다 사거든요. 정산해 보면 몇백만 원씩 나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에 또 돈이 많이 나가는 게 독서실입니다. 독서실. 요즘에는 독서실도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독서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딱 칸막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런 형태의 독서실은 요즘 많이 없어요. 세 종류로 분류를 해드릴게요. 아, 그것도 원투쓰가 있어요? 예, 흔히 생각하시는 게 이제 일반 독서실, 옛날 그 독서실입니다. 내 지정 좌석이 있고 편하게 잘 수도 있고 뭐 이런 독서실. 이런 독서실 비용은 한 달에 약 한 20만 원 전후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형태가 이제 스터디 카페입니다. 스터디 카페. 요즘에 아마 돌아다녀 보시면 스터디 카페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하는 거냐면 시간을 구매하는 거예요. 지정 좌석으로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스터디 카페도 많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스터디 카페는 50시간권, 100시간권 아니면 뭐 일주일 사용권 아니면 1일 사용권 이렇게 끊어버려요. 100시간 사용권을 끊었다. 그러면 내가 가서 1시간 앉아서 공부하면 1시간이 이제 차감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지정 좌석은 아니고 이제 여러 좌석. 그리고 이제 스터디 카페는 일반 독서실 같이 이게 폐쇄형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오픈형, 대학교 열람실 같이 약간 오픈형의 그 디자인도 실내 인테리어도 약간 예쁘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약간 공부를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그 뿜뿜적인 요소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건데 이 스터디 카페의 장점은 얘가 공부를 안 하잖아요. 독서실 안 가잖아요. 그럼 일단 돈은 세이브가 돼요. 두 번째 장점은 학원을 많이 다니고 좀 이 동선이 좀 복잡한 학생들한테는 스터디 카페를 중간중간에 짤막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네요. 예. 요즘 스터디 카페의 단점은 시끄럽습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애들이 왔다 갔다. 휴게실에서 제가 막 어제 손흥민 축구막 얘기라고 떠들잖아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터디 카페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떠들어도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는 성인들도 쓸 수 있고 그렇죠. 중학생들도 쓸 수 있고 대학생들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분위기 자체가 그 독서실 대비 그렇게 집중력이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1번과 2번의 단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형태예요. 관리형 독서실. 관련 독서실. 아빠 나 독서실 가게 돈 줘. 뭐야 한 15만 원이면 돼? 아니 60만 원인데? 왜? 한 달인가요, 관리형 그게? 한 달입니다. 관리형 독서실의 특징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줍니다. 얘가 가서 자잖아요. 깨워줘요. 공부 시작 시간,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6시 20분에 독서실 왔잖아요. 들어가지 못해요. 예, 6시 50분 기다려야 돼요. 예, 쉬는 시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도 있고 상담을 해서 이제 스케줄을 짜서 예를 들어서 얘가 월요일 날은 항상 5시쯤에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전화합니다. 어디 있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알려줘요.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일반 데 가면 얘가 뭐 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의 불안감은 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관리형 독서실은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 관리형 독서실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쌉니다. 싼 데는 평균적으로 보시면 40에서 6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잠 깨워주고 독서실에 제때 오는지 알려주고 이것 때문에 그 돈을 내야 된다는 거야.
교육에 관심 있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얘를 공부시키고 싶어요. 참고로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예. 3학년이 되면 일단 논술학원이 여기 추가됩니다. 대입 컨설팅. 근데 컨설팅을 한 번만 받는 분도 계신데 두세 번씩 받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 10번, 20번씩 받는 분도 계세요. 오. 예.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수업.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써도 되지만 막상 고3이 되면 안 쓸 수가 없어요. 뭐 학원 보내고 독서실 보내고 뭐 인강 이런저런 뭐 교재 사고 하면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최소 200이에요. 한 달에. 200 플러스 알파. 여기다가 방학은 더 들어가. 심지어 겨울방학에는 윈터스쿨이라는 것도 있어요. 윈터스쿨은 최소 200 전후거든요. 기숙형 보내면 300 가까이 합니다. 이제. 진짜 고기 반찬을 먹을 수가 없겠네요. 없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반찬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밥이랑 간장만 드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다 안 보내면 돼요. EBS에도 인강 있고 교재도 싼데 야 EBS로 들어 다 있어. 야 독서실 가지 말고 엄마 아빠가 집에 조용히 있을 테니까 집에서 온 거야. 이게 되냐 이거예요. 얘가 학원을 가봤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알아. 숙제도 안 하고. 하지만 학원이라도 안 보내면 그것조차도 안 하잖아요. 이제 그죠?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사교육비 지출을 이성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내서 사교육비 쓰고 뭐 어머님들이 뭐 아르바이트해서 사교육비 충당하고 결론은 줄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줄일 거면 진짜 이거를 좀 다이어트를 한번 확 해야겠다 그러면 일단 아이를 앉혀놓으세요. 아이랑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너가 정말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가 이거는 어머니 아버님 이거 필요하고 이거는 제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한번 줄여보시고 그 사교육비 중에 좀 많이 불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가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이제 평균 정도 낸다고 치면 현재 서울대 의대 2학년 학생이야. 근데 한 달에 한 번 수업하는데 200만 원을 요구해.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거는 좀 피하셔야 돼요. 서울대 교수라도 그건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모든 물건에는 적당한 이 가격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형의 재화이기 때문에 감이 어려우시거든요. 이게 뭐가 비싼지. 근데 어쨌든 무형의 재화도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의대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컨설팅 한 번에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대 보낼 계획인 부모님들은 또 혹한단 말이야. 저 300만 원을 요구하는 선생님 뭐가 있어 보이거든. 뭔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300만 원 아닌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비상식적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가족 회의를 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한번 논의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건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도 우리 집에서 나한테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애도 모를 것 같아요. 예, 애도 몰라요. 저는 이거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서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투명하게 사교육비 지출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장으로 참 집안을 이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펜타킬 쌤 모시고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